안녕하세요.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혁명은 어떻게 죽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한국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불타올랐던 1980년대의 혁명 정신이 어떻게 10년 만에 차가운 환멸로 바뀌어버렸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이 격동의 시기를 따라가 볼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1980년대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주항쟁이라는 거대한 트라우마로 시작된 20년은 그 아픔을 동력 삼아 전국적인 저항운동의 불길을 타오르게 한 말 그대로 혁명의 시대였죠.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거대 담론이라는 키워드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 개인의 문제, 예를 들어 내 월급 문제나 불안한 미래 같은 것들이 그냥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민주주의, 통일 같은 더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던지고 공장으로 들어갔고요.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독재 타도, 통일, 그리고 광주 학살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에 대한 반감까지 정말 모든 사회적 이슈가 하나로 엮여서 들끓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뜨거웠던 80년대가 끝나고 90년대가 되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념이 무너지고 뜨거웠던 연대의 자리를 차가운 개인이 차지하게 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저 멀리서 날아온 아주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바로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죠. 특히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면서 이제 인류의 이념 전쟁은 끝났고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최종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파도는 한국의 운동권에도 그대로 덮쳤습니다. 그리고 청산주의라는 흐름을 만들어냈죠. 말 그대로 지난 10년간 붙들고 싸워왔던 혁명적인 신념이나 조직, 그 모든 걸 청산하고 버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대 문야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공지영 작가의 소설 제목처럼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고 선언하거나 최영미 시인의 시처럼 설은 잔치는 끝났다고 울조리는 작품들이 큰 공감을 얻었죠. 거대한 담론 대신 이제는 지치고 환멸을 느낀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극적인 시대 변화를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바로 똑같은 제목을 가진 두 개의 노래입니다. 어떻게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노래 제목은 둘 다 정수라 씨와 정태춘 씨가 부른 대한민국입니다. 1983년 버전과 1990년 버전, 딱 7년 차인데 마치 다른 나라 노래 같아요. 먼저 83년도 정수라 씨 버전의 가사를 좀 보세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이거 뭐 거의 국가 홍보 노래죠. 노력만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 그런 유토피아로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년 뒤 정태춘 씨가 부른 버전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새학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약을 마시는 농촌 총각들이나 최저임금도 못 받고 쫓겨난 공순이들은 그 대한민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노래하죠. 앞에서 말한 그 장밋빛 환상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그 낙관론을 통렬하게 비꼬는 겁니다. 이렇게 커져가던 환멸과 이념적 공백은 결국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자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진보운동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장면 중 하나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1991년에 일부 활동가들이 한국사회주의 노동당, 줄여서 산호맹을 만들려고 하다가 안기부에 대거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이때 구속되거나 관련된 활동가들이 자신들을 잡아가둔 그 안기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탄원서를 낸 겁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회주의권의 현실을 보고
그간의 동경을 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조직 해산을 통해 그걸 증명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전술적인 후퇴가 아니라 자신들의 신념 자체가 틀렸었다고 공식적으로 항복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요. 활동가들의 생각은 바뀌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싸우고자 했던 이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 그 현실도 과연 바뀌었을까요?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태우 정권, 이른바 민주화가 되었다는 시기인데도 양심수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보세요. 88년에 779명이던 게 2년 만에 1812명으로 2배 이상 늘었잖아요. 억압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0년대 내내 국가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 1,500명이 길거리로 쫓겨나고 공영방송 KBS에 경찰이 쳐들어가고 시위하던 학생이 경찰에 맞아 죽고 연세대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거의 군사작전 수준의 진압이 벌어지기도 했죠. 새삼이 바뀌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이 거대한 후퇴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자료가 지적하는 점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혁명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싸워야 할 이유는 그대로인데 싸우겠다던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가 먼저 꺾여버렸다는 겁니다. 변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던 그들의 세계관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과거를 버렸던 사람들, 그 청산을 주도했던 인물들 중 상당수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한때 그토록 반대했던 바로 그 체제 안으로 들어가서 주류 정치인으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에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청산하고 버려야 했던 것은 과연 뜨거웠던 혁명의 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 부조리한 현실 그 자체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